그래서 장례가 일어나고 나서 3일장은 대부분 하세요.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댁 가까운 데 장례식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시죠.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? 붕 뜨시거든요, 대부분. 근데 그 절차를 좀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만 안내를 드려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텐데, 우선 사망 진단서랑 이제 시체 검안서 수치하시고 거기에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제 시, 분, 초까지 나옵니다. 문서를 수치를 하시고 3일장 치를 동안 장례 비용 매일 데일리로 좀 끊어서 아마 내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영수증 잘 챙기셔야 됩니다. 그것도 경비 처리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하셔야 될 게 실질적인 본인의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.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, 사망 신고는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안 하면 이제 과태료 5만 원이 나옵니다.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결국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시군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받아주시고, 요즘은 이제 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.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바로 물어보시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. 그게 뭐냐면 피상속인, 돌아가신 분의 19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취합해서 줍니다. 현장에서 바로 주는 게 토지, 건물, 선박, 자동차에 대한 내용 줍니다. 자,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갑니다.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예금, 적금, 그다음에 주식, 뭐 보험, 새마을금고, 우체국 이런 아주 많은 금융권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왜냐하면 이게 20일 정도 걸리거든요. 건강보험, 신용카드, 인터넷, 고정 지출 내역 전부 다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, 가장 핵심이 휴대폰입니다. 휴대폰을 좀 살려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휴대폰을 꼭 이제 번호를 승계받아서 최저요금제로 바꾸시더라도 1년 정도는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그 부모님의 시각으로 나를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. 네.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. 아무튼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마음의 이제 위안을 얻으실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부고를 알리셔야 됩니다. 부고를 생각보다 못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가 이제 세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데요. 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이제 받을 게 있으신 거죠.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시죠? 이제 돈 빌려주더라도 뭐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기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를 이제 초기화시키고 손주한테 휴대폰을 주신 분인데, 제가 얼른 업체를 뛰어가라고 했었습니다. 왜냐면 그 내용을 살려봐야 된다. 혹시나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. 이런 기록들을 최대한 많이 챙기지 않으면 정말, 왜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들은 정말 당혹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.